자, 이번 시간에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었었죠. 이미 많이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었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거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뭐 2에다가 뭐 3x 플러스 3x 빼기 y는 뭐 7이다 뭐 이런 값 했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하나는 대입법과 소고법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풀었죠. 그래서 대입법이라고 하는 녀석이랑요, 소고법이라는 녀석을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자면요. 일단 먼저 대입법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y는 2 빼기 x다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3x 빼기에다가 2 빼기 x가 7이다 라고 해서 3x 빼기 2와 더하기 x는 7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4x가 뭐 9다 라고 해서 이때의 값은 4분의 9입니다 라고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위에다가 대입을 해갖고 첫 번째 값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값에 대입을 해주면 4분의 9에다가 더하기 y는 2다 라고 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가 2 빼기 4분의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값으로서 y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는 4분의 9가 나왔고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이런 두 가지 값을 구하게 되는 게 대입법으로 이제 푼 거죠. 자, 소거법은요.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없애서 하는 겁니다. 소거법이라는 가감법이죠. 가감법. 더하거나 빼거나 해갖고 계산을 하겠다. 라고 해서 얘를 x3x 빼기 y는 7이다 라고 해서 두 개 더해주면 4x는 9 해서 이 친구는 x가 4분의 9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다시 넣어주게 되면 y는 4분의 1이다 마이너스 형태가 돼서 같은 값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좋냐라고 했었을 땐 지금 상태에선 가감법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쉬워 보이죠? 근데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대입법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가감법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자는 거야? 얘네들을 고등학교 버전으로 바꿔서 배우자는 거죠. 그게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로서 나뉘어집니다. 형태가. 그래서 가지수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어차피 1차와 1차식은 했기 때문에 1차식은 0이다 하고 2차식이 나온 녀석으로 가보도록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면 이 2차식과 2차식이 두 개가 나오는 녀석이겠죠. 2차식과 2차식 형태로 주어진 형태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근데 쟤네들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풀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마다마다에 대한 풀이법들이 익히는 단원이 바로 요 단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풀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습량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량은 꼭 전부 다 하시는 느낌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예제 하나 들어줄게. 1번 보자면요. 1차식과 2차식이다라는 개념에서는 예제 하나 들어주자면 y 빼기 x는 1이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고 됐을 때 이런 녀석이에요. 위에가 지금 1차식으로 나왔죠. 여기 1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친구가 2차식이죠. 이제 2차식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형태가 되어 있어요. 물론 x제곱과 더하기 또 y제곱이 y가 제곱이 아니라 또 1차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문제들 중 하나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뭐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1차식 형태가 나온 애들을 대입하는 게 관례적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대입할게요. y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x제곱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다가 25입니다. 그래서 얘는 2x제곱에다가 더하기 2x와 마이너스 24는 0이다 라고 써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또 풀어주자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는 0이라서 얘가 3, 4로 되겠네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넣어주게 돼서 x 빼기 3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4는 0입니다 라고 해서 x값 두 개 나옵니다.
x가 3일 때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y 값들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x가 3일 때 뭐다? y 값은 4죠.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는 게 여기에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2차식과 2차식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주요한 원리는 1번으로 푼다는 점이에요. 1번으로. 얘네들 2차식과 2차식 되었어도 이 2차식들 중 하나를 풀어서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2차식들 중 하나에서 나온 거를 1차식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이 1차식과 2차식 형태로 만들어서 푸는 게 2차식과 2차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기본 형태가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 있겠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해서도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뭐 여기도 마찬가지 예제로 들어보서 보자면요.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에 더하기 y제곱은 0이 될 거고요.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xy에다가 더하기 y제곱은 8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먼저 찾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가. 근데 얘는 위에 거가 돼요.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x 빼기 y에다가 그 다음에 2x 빼기 y는 제로다라는 걸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사실상 얘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x 빼기 y가 0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2x 빼기 y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하자? 왼쪽에 1번처럼 풀자는 거야. 첫 번째 상황에서 2x제곱 플러스 xy에다가 더하기 y제곱은 8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연립방 정식 두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두 개를. 자,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게요. 자, 첫 번째 값은 x랑 y랑 같은 거기 때문에 대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가 2x제곱에다가 더하기 x제곱과 더하기 y제곱은 8이다 라고 해서 x제곱은 8이다 라고 해서 얘는 4x제곱 즉 x제곱은 2가 될 거야. 그래서 x의 값은 풀마 루트인데요. 따로따로 쓸게요. 자, 하나는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또 다른 마이너스 루트인데 그에 따른 y 값이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다가 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겠죠? 위아래가 맞춰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 값도 가보도록 합시다. 싹싹싹 그어놓고 y 자리에다가 y는 2x가 되는 녀석이니까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2x제곱에다가 더하기 2x제곱에다가 더하기 4x제곱이란 친구가 8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x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뭐다? 1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y는 그에 맞춰서 얘는 2와 마이너스 2겠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답이 된다 라고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실 때는 x가 1과 y는 2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과 y가 마이너스 2다 라는 형태로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얘들 4개가 모두 다 답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얘가 4개가 모두 다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이렇게 좀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형태를 봤을 때.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친구가 선생님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좀 해결 한번 해보죠. 대개는 인수분해가 나올 텐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2차식과 2차식 상태에서. 그래서 걔도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2차 항을 소거하는 녀석이랑요. 자, 검은색을 쓸게요. 2차 항을 소거하는 연립방정식. 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연립 방정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개 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원리에 다 나온 녀석들이고요. 자, 첫 번째 거. 2차항을 소거하는 경우는 어떤 건지 볼게요.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2x와 마이너스 5y는 4랑요. 얘도 2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에다가 더하기 3y는 9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2차항을 소거하는 녀석이에요. 자, 두 번째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죠.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xy의 마이너스 20의 y제곱은 16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과 더하기 xy랑 마이너스 8y제곱은 12가 됩니다.
자,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 위에 있는 녀석은요. 얘는 이 창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유는 유일한 2차식이 뭐밖에 없어? y밖에 없어요. 나머지 1차죠. 그럴 때 얘는 이 창을 제거하면 뭐가 나와? 1차식이 나온다는 거야. 제거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1차와 2차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죠.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 게 지금 2차식이 두 개가 나와 있어. 2차식은 뭐 얘가 4다. 그 다음에 2차식과는 9야. 그런데 얘네들을 적당하게 소거해서 1차식은 뭐 삐리리 나와서 이런 값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쟤네들 둘 중에 아무거나 써갖고 2차식과 1차식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법으로 가장 거고요. 얘는 이미 2차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를 없앤다고 해도 하나가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랬을 때는 뒤에 있는 상수항을 제거하자고 라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 창을 소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배 곱합니다. 6y제곱 플러스 4x 빼기 10y는 8이다. 그 다음에 6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5x와 더하기 9y는 27이다가 되겠죠. 자, 두 개를 빼줄게요. 빼주고 나면 사라진다. 뾱뾱 하고 얘는 19x에다가 마이너스 19y는 해갖고 마이너스 19죠. 그래서 되게 깔끔한 게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x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란 값이 하나가 나와 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무거나 이제 넣어 줄 거야. 아무데나 하고 싶은 데다가 이제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아무데나 집어 넣을게요. 자, 위나 아래쪽에다 집어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 아래다 넣을게요. 아래다. 그래서 여기다가 x는 y 빼기 1이다 라고 해서 밑에 식에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집어 넣겠다고. 자, 넣어주면 얘가 2y 제곱에 마이너스 5y 플러스 5 더하기 3y는 9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2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 빼기 4는 0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약분. y 제곱 빼기 y 빼기 2는 0이기 때문에 얘는 y 빼기 2와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가 y는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에 따라서 x의 값도 위에다가 여기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x 뭐 나올까? y에 2 넣어주면 1 나오겠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위아래 값들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x는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우리 써보죠. 9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x가 1이었을 때 y는 2입니다. 라고 쓰는 이 두 가지 값이 답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2차식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2차식을 좀 제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번엔 상수항 형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모를 좀 쳐두도록 합시다. 우리가 풀어야 될 녀석들을.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일단 여기. 자, 이번엔 상수항 소거예요. 일단 상수항 소거를 할 거야. 근데 상황이 뭐라 해서 위에 거랑 분명한 차이가 얘는 2차식이 하나 있었고 얘는 두 개. 자, 그래서 두 개짜리면 어쩔 수 없이 상수항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얘가 위에다가 3을 곱할 거고요. 아래다가 4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3 곱해줬으니까 6x 제곱에 더하기 3xy에 마이너스 60. 되게 크네요. 숫자가. y 제곱은 48. 자, 그 다음 밑에다가는 4를 곱할 겁니다. 4x 제곱에다가 더하기 4xy죠. 4xy에 마이너스 48에 32y 제곱은 48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빼줘. 빼기 한다면 얘는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y랑요. 그 다음에 플러스 26y 제곱은 0이다가 되겠네요. 깔끔해지죠? 자, 그래서 대개는 이런 상태에서는요. 얘네가 딱 두 개를 28이네 이거. 자, 두 개를 딱 빼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얘들 값들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거를 가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풀어줄 건데 플러스 미안합니다.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했지. 자, 여기다 마이너스. 자, 저희가 인수분해를 좀 해주자면 2, 1과 4, 7로 되겠네요. 4와 7 하면 4, 7, 28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갖고 가면
얘가 2x 플러스 7y랑 그 다음에 x 빼기 4y가 0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뭐 하자? 두 개짜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개짜리. 자, 요거는 조금 위에 거를 좀 지우면서 가도록 합시다. 예,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갖고 위에 걸 좀 지우면서 갈게요. 예, 좀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창 요 냅두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요거 위에 갖고 갈게요. 자, 이 친구 밑에 있는 이 친구를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7y가 0이라는 첫 번째 순간이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순간 x 빼기 4y가 0이라는 두 번째 순간이 있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또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y랑 마이너스 8y 제곱은 10이겠고요. x제곱 플러스 xy랑 마이너스 8y 제곱은 10이다 라고 해서 아까 뭐 한 거야? 제일 첫 번째 있는 1차와 2차식에 대한 녀석을 풀자는 거야. 자, 그래서 또 대입을 하러 갈 겁니다. 되게 대입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자, 첫 번째 값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7y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4분의 49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y 제곱 마이너스 8y 제곱은 12가 되겠네요. 자, 값이 너무 메롱합니다. 자, 4를 곱할게요. 그래서 얘는 49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4y 제곱에 마이너스 32y 제곱은 48이 될 거고요. 자, 계산을 좀 하자면 49, 14, 32니까요. 뒤에가 46 되겠네요. 그럼 얘가 나머지가 3y 제곱은 48이다 라고 해서 참 값은 답은 깔끔하게 나오네요. y는 풀마 4가 나오겠죠. 자, y는 풀마 4기 때문에요. 좀 풀어서 써주죠. 왜 우리 한 큐에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4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x 값은 넣어주면 2배라서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요. 넣어주면 플러스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이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값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죠. 위아래 x랑 이렇게 위아래 하나 두 개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쟤는 뭐 하자? x는 4y다 라고 해서 x에다가 값을 다 대입할 겁니다. 16y제곱에다 플러스 4y제곱에 마이너스 8y제곱은 10이다 라고 넣어주게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왼쪽 20에다가 얘는 12y제곱은 12가 돼서 y가 바로 나오네요. y는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는 그에 따라서 4배 값이죠. 그래서 뭐 하자? 위아래 값이 답이 되겠어 라는 형태로 이제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 값들에 대한 게 바로 답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개 형태들은 이렇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2차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들은요, 대개는 이런 형태들로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첫 번째가 1차와 1차식은 0이랑요, 그 다음에 2차식은 0이다 라고 해서 기본 형태를 갖고 가요. 우리 얘를 기본 형태라고 하죠. 기본 형태. 자, 두 번째는요, 이제 2차식과요 0이랑 2차식에다가 값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때도 상황이 나눠지죠. 상황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인수분해가 되냐, 인수분해가 가능하냐, 가능, 뭐 불가능,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갈래로 먼저 나눠지겠죠. 2번 상태에서 여기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녀석이랑 불가능한 녀석. 가능하면 다시 풀어주면 돼요. 인수분해 해갖고 뭐 하면 돼? 얘네들 1차와 2차 형태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불가능한 경우도 두 가지야. 그래서 2차식을 소거하는 방법이랑 2차식 소거 방법이랑 그다음에 상수항 소거 방법을 고려하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또 나뉘는 형태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지금 이게 방금 배운 풀이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제 솔직히 제가 생각해드리기도 너무 헷갈립니다. 너무 많은 가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 좀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들, 내가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풀고 있었는지를 인지를 하면서 가야 돼요. 정말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연습이라고 하면 좀 더 와닿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센 수학 풀고 개념 원리 풀고 뭐 하나 더 RPM 하나 더 풀어갖고 한 3권 정도의 이 단원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계산 연습이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푸셔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먼저 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얘네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애들이냐면요. 자, 이제 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해요. 어떤 형태냐면 x 플러스 y는 삐리리다 하는 형태가 나오고 여기 3이다. 그 다음에 x, y는 2다. 이런 형태가 나와요. 솔직히 얘는 2차라고 보기는 좀 민망하죠. 물론 차수 자체는 2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x, y가 1차가 곱해져서 2차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나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주로 얘네들은 어떻게 풀리냐면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느낌이 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거 뭐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두 근의 합이랑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식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의 합인 거고 얘는 두 근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자는 거야 그냥. 자, 그랬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서 인식한 상태에서 얘를 풀어보자면 이런 느낌이란 거죠. 얘를 t의 2차 방정식 2차 이거 쓸게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 의 두근 x, y라 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t제곱 t제곱도 아니고 t 빼기 x랑 그 다음에 t 빼기 y는 제로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두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를 t제곱 빼기 x 플러스 y에 대한 t고요. 더하기 x, y는 제로 형태처럼 쓸 수 있어. 왜? 근이니까 근. x랑 y를 근이야. 자, 의미를 너무 문자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세모다, 뭐 네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셔야 돼. x랑 y를. 자, 그랬을 때에 대해서 보자는 거야. 자, 이거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보시면 돼. 왼쪽 위에다가 자,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보란 거냐면 이렇게요. 자, 어떠한 세모랑 네모에 대한 게 3이래. 그리고 세모랑 네모에 대한 곱한 게 2래요. 그때에 대한 방정식을 얘기하자면 t 빼기 세모랑 t에 대한 두근이라고 하는 거 t 빼기 네모다는 0인 거야. 근데 얘를 풀어주니까 t제곱 빼기 세모 플러스 네모가 t가 나오고요. 더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는 0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 하자는 거야? 그랬을 때 얘를 대입하자. 그럼 내가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형태가 나와. 그때 우리 t를 풀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t 빼기 2랑 그 다음에 t 빼기 1은 0이다 라고 해서 이때 근이 뭐가 나와요? t는 2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뭐란 거야? 얘네들이란 거야. 야, 얘가 2, 1일 수도 있고 반대로 1,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세모는 2라 하자, 네모는 1이라 하자 하면 얘가 x, y 값이란 거야. 그거를 다시 뭐 하겠다는 거냐면 기호화해서 보자. x랑 y로 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또 해봅시다. 아래쪽에다가 다시 가서 자, 그래서 얘가 이걸 쓴 거야. 그래서 t제곱 빼기 3t와 더하기 2는 0이기 때문에 이 t에 대한 두 군을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t 빼기 1은 0이라서 결과적으로 t는 2거나 1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얘가 두근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의 두근 뭐야? 1이죠. 즉 x는 2, y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x는 1, y는 2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 풀이법이에요. 자, 그래서 쟤들 일단은 먼저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일단 풀이를 따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우리의 그나마 공부의 그 정도를 좀 줄이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형태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거 예제 하나 더 들어줄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대놓고 나오진 않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x 플러스 y 빼기 2xy에다가 마이너스 5다. 그리고 2x 플러스 2y 플러스 5xy는 44예요. 자, 그래서 대놓고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얘를 1차적으로 한 번 더 풀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형태는 대개는 x 플러스 y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x, y도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알아야지. 요거 우리가 배운 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풀자는 거야. 그래서 왼쪽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자, 대신에 얘 뭐 하자? 아, 이거 값을 줘버리면 되잖아. 얘를 a라 두겠고 얘를 b라 둬버리자 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버릴 거야. 그럼 이 친구는 a 빼기 2b가 마이너스 5겠고 그 다음 얘는 2a 플러스 5b가 44죠. 자, 한번 대입을 해버리니까 뭐가 나온 거야? 1차와 1차끼리 된 기존의 중학교 때 배운 1차 연립방정식이 나온다는 거.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얘를 풀어줍니다. 뭐 대입법이든 가간법이든 쓰면 되는데 여기서 뭐 대입법이 낫겠네요. a는 2b 빼기 5다라고 해서 대입을 할게요. 아래쪽에다가. 그럼 대입을 하고 나면 얘는 4b 빼기 10 더하기 5b가 44다. 그래서 얘는 9b가 54가 될 거고요. b의 값은 6입니다. 자, b의 값 구했으니까 어디다 하자? b의 값 구했으니까 위에다가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a라는 값은 12 빼기 5니까 7이다 라고 해서 7과 6 나왔네요. 자, 다시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일단 한 개의 문제가 지금 끝났을 뿐이야. 문제가 지금 문제 속에 문제가 한 2개 정도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뭐 하자? 다시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x 플러스 y가 a, 즉 7이 되는 거고요. x, y가 6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얘네들은 어디서 나온 녀석이냐면 t의 2차 방정식 t의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x, y예요.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t제곱 빼기 x 플러스 y에 대한 t와요 더하기 x, y는 제로죠. 앞에서 썼던 걸 또 계속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t제곱 빼기 7t와 플러스 6은 0이기 때문에 뭐다?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t값을 두 개를 알게 돼요. 6과 1 나와요. 그럼 뭐다? 걔가 두 근이란 거죠. 즉 x가 1이고 y가 6일 수도 있는 거고요. x가 6이고 y가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답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써주는 게 바로 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x, y에 대한 대칭인식의 연립 2차 방정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뭐 조금 더 이쁘게 좀 보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른 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또 다른 녀석 이런 비슷한 대칭 형태를 보자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x제곱과 더하기 y제곱은 34다. 그리고 xy가 만약에 15인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둘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거는 x 플러스 y는 뭐냐, x, y는 뭐냐죠. 근데 대놓고 주기가 싫은 거야. 지금 15는 줬다 치더라도 얘를 x 플러스 y를 대놓고 줘버리면 누구나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형태가. 자, 그래서 어떻게 둘 거냐면요. 이 친구를요. 어떻게 둘 거냐면 이 친구를 가지고서 아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뭐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 곱셈공식의 변형 파트 배웠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자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를 하면 뭐다?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만 다 대입을 해버리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이 친구는 34다. 그리고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란 녀석이 64인 거예요. 88에 64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풀마 8입니다. 자, 상황이 두 개로 나왔죠? 두 개로 나왔으니까 둘 다 해보자는 거지 뭐. 첫 번째, x 플러스 y가 8인 경우 그때 뭐 x, y는 15죠.
자, 두 번째 상황.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인 경우랑요. x, y는 그때 15죠. 두 가지로 풀어버리면 돼요. 두 개 다 나왔으니까 두 개 다 하면 됩니다. 그래도 또 두 개 다 답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얘를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이가 t제곱 빼기 8t와 더하기 15는 0이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죠. 이거 잘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근의 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두근을 x랑 y라 하자 한 다음에 t 빼기 x랑 그 다음에 t 빼기 y는 제로로 하신 다음에요. 얘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에다가 t와 더하기 x, y는 제로다 해서 이 상태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잘 안 됐을 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 t제곱 빼기 8t 플러스 15는 0이 그대로 잘 나와요. 자, 근데 여기는 거의 근과 계수의 관계 파트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좀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가 t 빼기 5랑요. 그 다음에 t 빼기 3이다는 0에서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3이랑 5가 나오게 돼서 x랑 y 값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겠죠. 3이거나 5가 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x가 5거나 y가 3이면 됩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바꿔서도 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하고 더하기 8t와 더하기 15는 0이죠. 뭐 바뀌는 건 별로 없습니다. t 플러스 5랑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해서 t의 값 두 개 나오겠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나오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5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5라면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정도로 쓰시면 얘가 바로 다 답인 거예요. 답이 총 4개 나옵니다. 4개. 그래서 아, 이렇게가 되겠구나. 만약에 뭘 대입할지 모를 때면 다 대입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4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뭐다. 얘네들 빼고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따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 해갖고 두 개 다 1차식으로 푸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상수항과 2차식을 소거하는 방법들에 대한 걸 고려하자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우리가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형태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얘네가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엔 뭐 할 거냐면 이제 공통근을 갖는 이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 정말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거 부분을 많이 까먹어갖고 나중에 수능 풀 때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파트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풀이에 대한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짤 때 있어갖고 어떻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잘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통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